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별자리 운세를 지난 5년간 연재하면서 가장 많이 본 댓글이 연애에 관한 고민이었는데요. 사실 번역을 해서 올리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피곤한데 애정 문제로 고민하는 댓글은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답글을 달곤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연은 바로 이 불합리한 이별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담담하게 제 생각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매일 만나는 건 아니었지만 약속 잡을 때가 됐는데 연락이 없다. 생각해보니 며칠 전부터는 잠들기 전 늘 보내던 잘 자. 그런 메시지도 없었다. 톡을 해도 확인도 안 한다. 처음엔 물음표 들어간 비형 폭발 이모티콘도 보내봤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확인조차 안 하니까 이제 찰진 욕이 자동 생성된다. 이 정도면 미친 거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지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 네 머릿속은 온통 꽃밭이냐. 강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 내 놈이었냐 개자식아? 청승스런 시조가 절로 읊어지고 온종일 손에 일도 잘 안 잡히죠. 슬슬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실수한 거라도? 혹시 집에 가다 맨홀에 빠짐? 아니면 교통사고라도? 발열 체크하고 자가격리됐나? 이런 해맑고 순수한 영혼 같으니 별의별 생각이 현란한 네온사인처럼 경거망동하게 반짝이는 밤. 드디어 숫자 1이 없어지고 메시지 확인. 생존 중이군. 그때부터 바빠지는 손놀림. 바빴어? 아니, 왜 답이 없어? 그러게. 걱정했잖아. 그랬구나. 난 또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뭘 또 그렇게까지. 이번엔 보내는 족족 메시지 확인. 그러나 자동 단답 기능 설정했는지 더 이상 말이 없다. 열불나서 119 신고할 판.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보지만 받지 않습니다. 재차 다시 걸어보지만 역시 안 받습니다. 방금 메시지는 확인했으니까 다시 메시지를 보내봅니다. 전화 왜 안 받아? 바빠? 이때부턴 아예 메시지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중추신경을 타고 흐르며 이때부터 우리는 멜로드라마 작가가 됩니다. 집안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나? 솔직하게 말하면 못 받아줄 나 아닌데 너는 왜 날 모르는 거니? 혹시 예전에 만나던 그 여자 연락 옴? 그 다음 날도 그 다음다음 날도 무건수행은 계속되고 좋다고 날릴 땐 언제고 나도 별로 내키지 않는 거 간택해줬더니 먼저 차? 이렇게 헤어지자는 말도 없이 연락을 끊는 경우 정말 차인 걸까? 이별이 확실한 것 같은데 왜 난 이별이 아닌 거지? 나만 아직 열애중? 아마 남녀불문 이런 고민해본 사람 밤하늘 별만큼 많을 거예요. 상대방으로부터 페이드아웃 수신 거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이면 나도 널 만날 수 없어. 며칠 만에 깨끗이 손절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절한 것처럼 보여도 속으론 분하거나 슬프거나 견딜 수 없는 절망감으로 아프죠. 저도 연애 성수기 시절 이유도 모르고 2-3번 차여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적어도 제 주위 사람들보다 손절을 더 빨리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생각하면 이름도 가물가물합니다. 심지어 다시 돌아오면 어쩌지, 다시 연락하면 어쩌지 걱정한 사람도 있었어요. 뭘 어째? 발신자 차단 기능이 있잖아.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하늘이 더 나은 선택의 기회를 준 거다. 그런 놈 뭐가 좋다고 내가 미쳤지? 안 되겠어. 남주혁이나 만나지 뭐. 결국 남주혁은 TV를 통해서만 만나고 개인적으론 별로 아쉽지 않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좀만 지나봐 후회할 거야. 나는 곧 영주가 되어 있을 거고 너는 농노의 신세를 면치 못할 거야. 평생. 이러면서 셀프 위로 하여간 그렇게 잘 넘기며 스스로는 사랑에 관한 한 세계의 1차, 2차, 3차 대전 지옥의 배틀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생존자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한마디로 불행한 인생인 거죠. 제 인생이. 주위에서 보면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상대로부터 원한을 산다는 걸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일방적 이별을 당하고도 이별을 이별로 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무자비한 일을 내가 어떻게 그냥 차이고 말지. 마음이 약하거나 타인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나만큼 힘들 거다. 그 사람도 많이 슬플 텐데 나까지 맞대응할 필요 없다. 혹시라도 이 혼돈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기다려보자. 안 그래도 슬프고 아플 텐데 더 힘들게 할 수 없어.
물론 그 사람이 슬프고 힘들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바로 갈아타고 맛집 투어하고 너랑 가봤던 제일 좋은 곳에서 새로운 상대와 희락락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사악한 인간은 없으리라 믿고 싶지만 워낙 다양하고 현란한 인성들의 집합소인 세상이다 보니까 직접 안 본 이상 모르는 일이에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그 사람은 그랬을 리 없어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세상엔 연인과 헤어진다고 해서 바로 마음이 홀가분하게 비워지지 않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어쨌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숨막히는 현실 속에 별자리 애정은 정독하기, 타로카드 전보기, 친구와의 밤샘 상담, 수분기 일어 푸석푸석해진 나머지 각질까지 일기 시작하는 내 영혼? 그 사람 없이 보내야 하는 남아있는 날들. 나를 보내지 마, 개자식아. 욕을 하면서도 흐르는 눈물? 우리가 헤어진 건? 별의 실수, 우주의 오작동, 신의 삑사리, 천왕성의 변화무쌍한 트릭, 토성의 가혹한 시험대, 망할 수성의 역행, 화성과 목성의 엣지 있는 스퀘어. 그리고 이 쿼드라킬의 희생양은 나. 왜 나여야만 했던가. 공감 능력 떨어지는 친구는 위로랍시고 내일은 또 내일에 태양이 뜬다. 세상에 바른 남자. 뭐 이딴 힘 빼는 소리나 하고 내일 태양 뜨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 남자 많은 거 모르는 사람 있냐고요. 슬픔이 분노로 번지는 그 시점이 아슬아슬했던 감정선 위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면서도 싫든 좋든 이별을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가슴 한켠은 어쩌면 다시 연락이 올지도 몰라 그런 미련이 남죠. 연락을 끊은 쪽은 이미 이별이지만 거부당한 측은 이별을 쉽게 승인할 수 없어요. 그 사람과 나는 아직 연결되어 있을지도 몰라. 이런 아련한 기대에 희망을 걸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안한지 연락을 끊은 사람이나 이별을 먼저 통보한 사람은 잘 몰라요. 사실 연인 관계였던 사람에게 미안한데 우리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 같아. 그렇게 됐어. 이런 말을 한다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인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한때 연인이었던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등한시하고 내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더 좋은 상대가 생겼으니까, 다른 일로 너무 바빠 더 이상 만나는 것이 불가하니까 등의 이유로 지금껏 만나던 상대를 일방적으로 차단한다든가 이별을 통보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책임하고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미처 당신이 눈치채지 못한 고약한 면이죠. 상대방이 이별로 인해 다치게 될 여린 마음이나 슬픔, 괴로움, 불안감에 대해 나는 책임 없습니다 라고 발뺌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이나 숨겨진 괴로움을 함께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은 좋은 것만 나누고 싶은 사람이죠. 사회적 능력이 출중하고 외모가 연예인급이라 해도 이 사람은 이미 무책임하고 미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인간됨의 한계 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몸이 아플 때나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될 어려움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소홀하게 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헤어져야겠다는 마음을 굳힌 후 그동안 만났던 상대를 앞에 두고 차분하고 자상하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적어도 상대가 이성적으로나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을 한때 연인으로 만났던 사람은 헤어지고 난 후에도 오래도록 더 많이 그리울 거라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일방적인 연락 차단 혹은 통보 형식으로 끝내는 불합리한 이별 방식을 택하는 사람은 애정의 감정으로 함께 해온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무례하고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앞으로 남은 내 삶을 위해서라도 빨리 있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사를 보면 아이를 혼자 낳아 혼자 키우시는 분들 종종 계시잖아요. 사랑은 손에 잡히지 않는 뜨거운 감정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명을 가진 아기가 생겨나는 수도 있어요. 연인과의 애정은 바로 그런 거예요. 같이 키워온 사랑이 분명 있는데도 나는 책임 없다와 다를 게 없습니다. 둘 사이에 생긴 아이나 보이진 않지만 둘 사이에 농익은 감정은
엄밀히 말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무책임하고 미성숙하게 숨어버리거나 연락을 차단한다. 슬픔도 괴로움도 기다림도 아직 나를 못 잊는 너의 몫이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겠지만 그게 그거예요. 이런 상대방에 대한 미련은 빨리 접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 대체 왜 갑자기 이러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든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감정에 무책임한 사람이고 미성숙한 사람이란 증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인성의 소유자는 그 누구를 만나도 같은 방식으로 이별을 반복합니다. 어쩌면 지금이라도 헤어진 게 천만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진심으로 아껴주는 상대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 벌 받습니다. 인생 잘 안 풀려요. 짜증나서 차버렸어. 지금은 호기롭게 말하고 다닐 수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 본인에게 다 몇 배로 돌아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사람이 또 다른 상대에게 당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형태의 이별을 고하고 다시 당신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정말 그 사람이 과연 만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또 다른 감정 소모가 되지는 않을지 인생 소모가 되지 않을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시간이 되면 또 다른 애정 문제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무사히.